제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저는 엄청난 맥시멀리스트였어요. 안녕하세요. 9년차 디지털 노마드 모모입니다. 저는 지금 체코 프라하에 있어요. 지난번 베이스캠프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저 해볼 이야기는요, 베이스캠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남편은 2018년도부터 신혼집을 정리하고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습니다. 작년 2025년까지만 해도 저희는 따로 한국에 집이 없고 들어올 때마다 에어비앤비에서 지내는 홈리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5월부터 수원 쪽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있고요. 넓은 집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자고 일할 수 있고, 또 그토록 제가 원하던 여행 기념품들을 잘 모아놓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베이스 캠프, 저희의 여행 거점이 되었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보통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한 5, 6개월 정도 지내고 다시 다음 여행지로 출발하는데요. 이번에도 2월쯤 한국에 들어가서 6월에 나왔으니까 대략 4개월 정도 한국에 있었던 거네요. 딱 일주일 전 한국에서 독일로 넘어와서 프랑크푸르트랑 드레스덴을 거쳐 지금은 체코 프라하에 있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다시 달팽이 라이프 새 시즌을 시작했고요. 며칠 뒤에는 부다페스트로 가요. 그 다음은 세르비아로 가고요. 거기서만 2달 정도 지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저희 짐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 캠프가 생겼기 때문에 한국에다가도 저희의 짐을 둘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짐은 20인치 캐리어 하나, 24인치 캐리어 하나, 각자 노트북 백팩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둘 다 20인치 캐리어를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럽에 겨울까지 있을 거라 여러 가지, 특히 한식 재료들을 좀 넉넉하게 챙겨왔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베이스 캠프 얘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 아주 쉽게는 그냥 한국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당연히 좋은 점은 저의 짐을 둘 곳이 있다는 거겠죠. 바꿔 말하면 한국에 갈 때마다 숙박비를 따로 쓰진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단점, 그러니까 반대로 한국에 집을 놔뒀을 때 안 좋은 점이 있냐, 그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한국에 집을 뒀을 때 딱히 나쁠 점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월세로 집을 계약했다 보니까 지내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월세가 나간다는 점은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콘텐츠를 찍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친한 친구나 친한 동생이 저한테 이제 디지털 노마드로 살 건데 집을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한 번쯤은 집 없이 사는 경험을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낼 곳이 없었던 그 8년 동안 고정된 거처가 없는 상태로 몇 년을 지내보니까요, 짐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늘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계속 돌아다니는데 짐이 많아지면 그만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짐을 줄일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제가 어디에서 옷이 너무 예뻐서 2벌을 사면 이미 제 캐리어에 있는 어떤 2벌 또는 다른 물건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물건들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가끔 다음 도시로 넘어가면서 짐을 쌀 때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요. 20인치 캐리어 안에서도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물건들이 의외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주 꺼내 쓰는 게 좋은 게 아닌 것들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비상약 같은 거, 잘 쓰지 않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며 그래도 꾸준히 잘 챙기고 다니지만 이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들고 나왔던 자잘한 소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럼 나는 내 삶에 무엇을 남기게 될까? 이걸 고민하게 돼요. 하나를 사더라도 정말 내가 이거를 계속 쓸까? 정말 원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특히 일하는 데 관련된 것들은 싼 걸 여러 번 사는 것보다 제가 무언가를 오래 쓴다라고 하면 써보고 아니면 말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산 것들은 딱 그 정도의 쓸모만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저렴해도 오래 쓸 수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걸 계속 오래 쓸 건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주 조금은 신중하게 물건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 회사를 다닐 때 우연한 계기로 미니멀 라이프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면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저도 그때 접하고 나서 실제로 디지털 노마드라는 삶을 살면서 그걸 실행해 볼 줄은 몰랐어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을 때 제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저는 엄청난 맥시멀리스트였어요. 싼 걸 여러 개 사자 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티셔츠가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걸 한 3장씩 사는 거예요. 색깔별로. 아니면 구두, 똑같은
치마 이런 식의 여러 개의 물건을 사두고 그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다가 열심히 모아놨습니다. 한 11년, 12년 정도 자취를 했기 때문에 항상 뭐 자취생 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작은 집에 꽉꽉 들어찰 만큼 물건을 많이 샀었죠. 미니멀 라이프의 개념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가장 띵했던 건 물건에 대해 보관하는 공간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이것까지도 맥시멀 라이프에 해당한다는 거였어요. 당시에 열심히 옷을 사고 행거를 또 사고 행거를 둘 공간이 없어서 일자나 니은자도 아니에요. 디귿자를 넘어서서 거의 미음자로 이 옷을 걸어둘 공간을 만들던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또 옷을 사면 옷 많이 사본 분들은 아실 텐데 옷을 사면 살수록 입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옷하고 또 어울리는 옷에 대해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이 쇼핑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마저도 모두 미니멀리스트의 반대의 개념에 해당한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걸 들었을 때 뭔가 제가 느끼고 있었던 그 막연한 답답함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로 살면서 정말 제 집을 한번 싹 다 비워보고 또 비우고 나서 처음에는 제 짐을 다른 곳에 맡겼었죠. 들어올 때마다 매번 놀라웠어요. 왜 놀랬냐?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갔었어? 몇 번에 걸쳐서 집을 정리하고 버리는 과정에서 조금은 이 물건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저는 맥시멀리스트예요. 아마 짐 정말 간단하게 사시는 분들에 비하면 꽤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걸 겁니다. 지금 당장만 해도 제 눈앞에 카메라 있죠. 바로 옆에 노트북 있죠. 노트북 받침대에 키보드에 마우스에 왼쪽으로도 이미 뭐 이북 리더기, 노트 온갖 것이 널려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이 20인치 캐리어 하나씩 노트북 백팩 하나씩 그러고도 얼마나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는지 이걸 알게 됐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거 정말 내가 필요한가? 이거 정말 내가 있어야 하는가? 라는 걸 돌아보게 하는 아주 좋은 기준점이 되어줄 것 같은 거죠. 이렇게 말하고도 일회용 수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불도 강제 미니멀 라이프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만의 맥시멀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번 베이스 캠프 이야기에 이어서 저의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여행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해보고 싶더라고요. 다음 편에는 9년차 디지털 노마드 두 사람의 짐 속에 무엇이 있나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기대되시는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자주 만나요. 모밍슨!